ITQ 한글 파워포인트 문제 유형은 A형, 시험시간 60분입니다. 문제지를 받아들면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전체 구성이라는 게 제일 먼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글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서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여러분 PC에서는 폴더를 직접 만들어야 되죠. 파일의 이름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세요. 파일 형식은 확장자 PPTX고요. 수험번호는 교재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실제 시험 접수했다면 그 수험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화면 중앙 상단에 파일 이름 나타나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파일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다시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쭉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작업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방향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고요.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맞춤 확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조금 변경된 게 보일 거예요. 이제 보기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왼쪽에서 종류를 보면은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죠. 저희는 여러분이 시험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교재의 정답 파일을 열어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7번째 것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 그리고 필요한 슬라이드 번호 이게 지정되어 있고요. 하단 로고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나 7번째 것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작업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것 여기에서 작업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의 2번 작업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슬라이드 번호부터 지정할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상자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과 글자 크기 이거 두 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글자를 조금 크게 보이도록 16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은 답안 작성 요령에서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정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다음 제목에 대한 것 하기 전에 하단 로고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 역시 지정되어 있죠. 내 PC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그 아래 픽처 폴더예요. 교재에서 사용하는 그림과 동영상 파일, 그것은 모두 이기적 홈페이지 자료실 ITQ에서 해당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어주고요. 그 안에 있는 픽처 폴더를 만들어 놓은 ITQ 폴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름이 나타나는데 파일의 확정자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로고 1.jpg 파일 이걸 바로 더블 클릭하면 삽입 버튼 누른 것처럼 됩니다.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 도구의 서식에 색을 눌러주세요.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고요. 마우스 모양이 바뀌면 그림의 회색 부분 배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서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이는 것 보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렵다면 모든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완료한 후에 나중에 그 구성 항목들을 보고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와서 이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맞춰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할 텐데요. 문제지 받아든 것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를 보면은 제목의 글자만 틀리고 도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도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홈 탭에서 먼저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여기 도형 목록이 있죠. 뒤쪽에 있는 도형 사각형에서 선택할 수 있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크기, 위치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을 만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 나타나죠. 여기에도 도형 목록이 나타나요.
그러면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의 모양 찾을 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도형은 모양의 변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 대칭 또는 좌우 대칭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도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을 수 있겠죠?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번에도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 오른쪽에 가면 회전 메뉴 있죠?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전체 구성 이번에 제목 글꼴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먼저 글꼴 설정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도형에 대한 것, 도형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죠? 두 개 도형을 같이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동시에 선 없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 ITQ 모든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색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옅은 회색, 짙은 회색 이렇게만 보일 텐데요. 색상을 진한 색을 선택하면 진한 회색으로 보일 테고요. 옅은 색 종류를 선택하면 옅은 회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것부터 선택해 작업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여기는 옅은 색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정답 파일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깔 할 필요는 없어요. 옅은 색 중에 지정하고 싶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역시 여기도 진한 색 지정하고 싶은 색상 지정하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교재 색상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글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 상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점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바로가기 메뉴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과 같은 크기로 맞춰놓거나 슬라이드 너비하고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맞춰놓도록 하세요. 정렬은 도형 안에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탭에서 단락에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세로 정렬은 이미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어두운 색이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문제지 보면은 글자가 흰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글자색 여기에선 흰색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글꼴에 대한 것 지정되어 있죠. 처음 지정할 때 최근 글꼴이 없기 때문에 글꼴을 찾으려고 하면 빠르게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지정되어 있는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적용되죠. 글자 크기도 여기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옆에서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이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포인트로 지정. 전체 구성에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거는 2에서 6 슬라이드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머리글, 바닥글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탭에서는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면 나중에 작업할 때 슬라이드 1번에서는 방금 작업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와 줘야 되겠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 대한 것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현재 2번인데요. 엔터키를 더 눌러서 슬라이드 6번까지 나오도록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서 슬라이드 1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에 만들어진 제목과 부제목 상자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지시에는 전체 지시 괄호로 되어 있는 것 있고요. 세부 조건으로 원문자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 삽입을 해야 되겠죠? 같은 모양 찾아야 되는데 회전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도형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 찾으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는 도형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바로 채우기라는 것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그리고 파일 버튼을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대화상자에선 투명도를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현재 도형 편집, 도형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림 도구가 아닌 그리기 도구 서식,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여기에서 5포인트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편집 끝이 났고요.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탭 가주세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워드아트 열어주세요. 여기에서는 아래 반영이 되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요. 써 있는 영어 문장 있죠?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직 크기 조절하지 않습니다. 위치도 그대로 놓고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워드아트에는 지시가 3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되어 있는데요.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거 열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변환, 여기로 가서 휘기에서 종류 찾아야 돼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고요. 모양도 나타나죠. 그래서 위로 기울기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텍스트 반사를 먼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사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전체 반사 터치라는 거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 도둠 지정하는 것 처음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도둠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 지정하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여기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 현재 저희가 보이는 것 칼라로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닌 게 확인이 되죠.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를 잘 보이게 검은색으로 설정할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색상 검정이나 흰색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작업 3번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 메뉴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처럼 서식에 색을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의 회색 부분 배경 클릭을 해주세요. 역시 투명해지면 크기 위치 조절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세요. 전체적인 배치 지금 제대로 맞지 않더라도 우선 슬라이드 2번으로 넘어가세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완전하게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제목을 먼저 목차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는 이 상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테두리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세요. 이제 도형 먼저 2개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다란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리고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바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 1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글상자 투명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서식에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후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아래쪽 상자와 비슷한 너비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놓을 때 너비 조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위치 조절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길게 써 있는 글자를 먼저 입력해 놓는 게 편할 거예요. 3번 옆에 있는 글자 입력을 해 놓도록 하세요. 글자 입력한 후에 아직 위치 조절 완전히 할 필요 없어요. 글꼴에 대한 설정을 안 했죠. 그러면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자 써있는 이 2개 도형 같이 선택하면 되겠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2개 도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꼴 지정을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2에는 동일한 글꼴 지정되어 있어요. 굴림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 지시에선 도형의 선 없음 지시가 되어 있죠. 텍스트 상자 같이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의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2개 색이 같은 색으로 안 보일 거예요. 흑백이어도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색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뒤에 것부터 지정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옅은 색 중에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앞쪽의 도형도 클릭해 선택,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놓아도 뒤에 있는 도형보단 색이 진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임의의 색상 다른 거로 조금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복제를 하기 전에 이 글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3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안에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2개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 4개를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숫자, 글자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한 후에 보면은 세부 조건 봐야 되겠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1번, 2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번으로 써 있는 글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눌러주세요. 현재 문서 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5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의 2번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파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위에 자르기 메뉴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만 자르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자르기 끝내는 것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문제지의 출력 형태 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왼쪽에서 슬라이드 3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제목을 클릭해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아래 상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영어 내용 나타나죠? 이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왼쪽에 글머리 기호는 자동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이죠? 여기는 먼저 2줄로 나와 있는데요. 아랫줄의 내용은 글머리 기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대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줄의 내용은 같은 레벨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탭키 없이 엔터키만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마지막 단어 이거를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먼저 지시되어 있는 것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슬라이드 3에는 괄호 1번에서 글머리 기호와 문단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내용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글머리 기호로 가면 모양 찾을 수 있죠. 해당 모양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글머리 기호와 글자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칸 해도 되는데요. 아래쪽에 설정해야 되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저처럼 눈금자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눈금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커서는 이 안에 있거나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돼요.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오각형 있죠? 이 모양을 잡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간격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문단에 대한 설정해야 되죠? 블록 설정 되어 있거나 커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줄 간격은 단락에 위에 있습니다.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는 2개 문단이에요. 여기서 엔터키 한번, 그리고 여기서 엔터키 누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2개 문단이 같이 설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커서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2개를 블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엔 글머리 기호 가서 지정되어 있는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2개가 동시에 변하죠. 여기도 다시 위에 눈금자에서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현재 S와 E 글머리 기호 비슷한 위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긴 바꿀 필요 없고요.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글자 이 간격만 조금 띄워주면 되겠죠. 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글꼴 설정할게요. 굴림으로 지정을 동일하게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여기에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습니다.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상자를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면 단어 단위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요. 글자 크기 조절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 확인되죠? 그러면 각 줄의 끝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조절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저처럼 작업했을 때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렵다면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위에 눈금자에서 이 간격을 너무 넓게 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살짝 조절하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눈금에 탁탁 붙는 이 느낌 없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절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해놨고요. 너비 조절하면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 이렇게 조절해 놓고요. 그리고 아래 복제해야 되니까 우선 위치를 조금 더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로 복제를 하기 전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도형 서식에서 설정 하나를 할게요. 도형 옵션에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 이걸 체크를 해놓으면 한글에서 글자 크기가 이 상자하고 무관하게 이 상자 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으세요. 이제 내용들 수정을 해야 되죠.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글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컨트롤 Z키나 입력 취소 이걸 눌러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단어만 이렇게 선택하고요. 글자를 스포츠 활동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뒤에 필요 없는 글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용들 한글로 세 줄의 내용 엔터 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을 입력한 후에 이 상자의 글머리와 글꼴 설정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너비 조절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단어 단위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글자 단위로 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글자 단위로 바뀐다면 조금 설정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홈탭에서 단락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책에 탭으로 가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걸 체크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저처럼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에 보면 비디오 있죠? 열어주고요. 내 PC의 비디오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 동영상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을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동영상 삽입되면 마우스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것을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이것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슬라이드 4번 클릭한 다음에 제목을 다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해서 표를 삽입할 거예요. 표 삽입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열과 행개수,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열 개수는 3이 되겠죠? 선택을 해놓고요. 그리고 행개수는 세 보면은 셀 병합이 된 게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고 보면은 개선사항이나 주 관람 시간 여기 보면은 3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행개수는 3으로 설정,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높이를 조절하면 각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 맞춰 놔야 되는데요. 왼쪽에 도형 그리고 상단의 도형 만들 공간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절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세부 조건에서 1, 2, 3번 있는데 표 먼저 만든 이유는 표가 먼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다른 도형들 크기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 표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표 도구의 디자인에 여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각 셀의 줄에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왼쪽에 머리끄랭 이걸 체크 해제, 아래쪽에 줄무늬행도 체크를 해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4에도 글꼴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죠.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세요.
정렬은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각 셀의 내용들 모두 가운데 정렬 보이고 있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수평 정렬이죠.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표 안에 내용들 입력할 때 두 줄 또는 세 줄로 입력하죠.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4에서는 줄 간격 지시가 없지만 홈탭의 단락에서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고 작업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셀의 내용들 입력하기 전에 셀 병합하는 곳 하나 있죠? 여기 두 개의 행을 이렇게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너비 조절 할 필요 없을 거예요. 타이핑해서 표 안의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각 셀의 높이, 출력과 비슷하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보일 거예요. 이제 좌측과 상단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 먼저 작업을 하면 돼요. 이번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너비 우선 이렇게 표와 같게 만들어 놓고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로 가서 종류를 선형, 방향의 목록 열어서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위의 색상이 진한 색, 아래쪽이 옅은 색 나온다면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꼴 바로 설정하고 입력해도 되는데요. 동일한 작업은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작업하면 시험시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중간에 이 도형은 표와 같게 높이를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 작업하기 전에 위쪽에 있는 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도형 같은 거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당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죠. 선택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에 대한 설정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도형,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옅은 색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도록 하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할 때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요. 어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이렇게 클릭해서 도형 선택 해제하고요. 다시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이 도형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도형 선택할 수 있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짙어 보이는 색상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 설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복제를 하기 전에 이 도형 두 개 같이 선택할게요. 그리고 Shift 키나 Ctrl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좌측의 도형도 3개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에 대해서 테두리 지시가 없지만 출제되어 있는 도형을 보면은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윤곽선을 설정할 거예요. 윤곽선의 색상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 위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색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이거 복제하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만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크기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다시 표의 너비와 맞는지 확인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앞쪽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내용 입력, 왼쪽의 도형들 각각 선택해서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 입력했다면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다시 슬라이드 5번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을 합니다. 차트 삽입 클릭해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에서 제일 아래 콤보 눌러주세요. 시험 버전 아닌 버전 사용한다면 콤보가 아닌 혼합으로 보일 거예요. 같은 거니까 선택을 해주세요.
옆에서 계열 이름 1, 2, 3 나오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고요. 계열 1은 슬라이드 5에서 괄호 2번 되어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열 2는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에 지정된 걸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닌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축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엑셀창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차트가 나타나는데요. 차트는 위의 내용들 수정하면 바로바로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D열의 계열 3 필요가 없습니다. D열의 열머리글에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항목이 있고 계열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차트 아래 표 있죠? 그게 열과 행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열 1과 계열 2에는 보는 운동, 직접 해본 운동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하고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C열의 너비를 조절해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걸 따로 너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 입력해야 되는데요. 행렬이 바뀌어 있다고 했죠. 축구에서 배드민턴까지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2행에서 5행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배드민턴 입력하고 엔터 키면 이런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요. 무시하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에서 B열과 C열, 이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죠. 소수점 지정되어 있는데요. 직접 소수점 아래까지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한 후에 보면은 여기 51이 소수점 입력해도 그냥 51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아래에서 차트의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은 차트 요소가 있는데요. 클릭해 열어보세요. 미리 여기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아래에 표가 나타나 있으면 조금 보기 편하겠죠?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데이터 표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표 아래 범례는 필요가 없죠?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차트 요소 닫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51.0이라고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셀 같이 선택할게요. 그래서 B열과 C열의 이 숫자 값 같이 선택을 해놓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나타나죠? 범주에서 숫자 선택을 해놓으세요. 소수 자릿수 1로 변경을 해놓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1000까지 가는 숫자 없으니까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 아래 표에선 출력과 동일하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이는 것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숫자 더 이상 틀린 거 없다면 이제 이 창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잘못된 것 보인다면 다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높이는 조금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 순서는 조금씩 다르게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들 하나라도 빼지 말고 직접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위에 1번, 2번 확인을 해주세요. 2번에 차트에서 글꼴 지정이 있죠. 전체에 대한 글꼴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홈탭 가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글자는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검정색 해야 되겠죠? 검정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외곽선 지정을 해야 돼요. 차트 도구에 서식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부 조건을 보면은 차트 제목이 먼저 나타나죠? 아래에서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상자가 선택된다면 이제 홈탭에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 처음 사용하죠?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그리고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아래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바깥쪽에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오프셋 아래쪽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고요. 이제 타이핑해서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 영역 지정이 있죠. 다시 차트 영역 선택을 해놓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 그리고 그림 영역 있죠. 마우스 올리면 그림 영역 이렇게 나타나는 곳 선택을 해놓으세요. 사각형으로 선택되었다면 다시 도형 채우기 가서 색상을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데이터 서식은 이미 지정을 했고요. 값 표시되어 있죠. 배드민턴 여기 있죠. 그리고 직접 해본 운동 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69.6이 나와야 되는데요.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올리면 10.4가 나오죠. 위로 가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 표식에 가져가면 69.6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표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전체 5개 선택되었죠. 다시 이 표식을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되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나타나죠. 만약에 이거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 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우선 삭제를 해 놓을게요. 딜리트 키로 지워 놓고요. 여기 계열 요소 있었죠? 이 표식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열 요소 열어주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이거 체크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나타날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쪽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정확한 위치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도형 삽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그림 영역의 왼쪽, 아래, 오른쪽 테두리 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로선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의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오른쪽 숫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의 윤곽선 검정, 그리고 아래 표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림 영역 안쪽에 희미하지만 가로선이 이렇게 몇 개가 보이고 있죠. 가로선을 마우스 끝으로 클릭해 선택,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 기본축 숫자,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딱 봐도 출력과 다르게 되어 있죠. 소수점을 먼저 없애야 되는데요. 우선 왼쪽에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했을 때 축서식 오른쪽에 변화되는 게 없다면 차트 바깥쪽 클릭해서 선택 모두 해제하고 다시 이 숫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축서식 대화상자에 축 옵션 지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열어보세요. 정답 파일에서는 이 범주에서 종류를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로 선택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선 숫자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가 필요 없죠? 여기는 0으로 변경할게요. 바로 엔터키를 0 입력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수점은 없어졌죠? 최소값 0이고요. 10 단위씩 변경, 최대값 70. 그래서 축 옵션에 경계 단위는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최소값이 하이픈이라면 여기 범주에서 숫자가 아닌 회계로 변경을 해주고 기호 없음,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출력과 동일하게 숫자 상태로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숫자 다시 한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역시 범주를 먼저 변경할게요. 숫자 상태에서 소수 자릿수 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0에서 20 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주 단위를 2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80이니까 여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로선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눈금이 있어요. 열어준 다음에 바깥쪽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바깥쪽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식 부분을 잘 보면은 마름모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죠. 표식을 선택을 해서 5개 모두 선택되도록 하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후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형식에서 마름모를 선택.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10 정도로 키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가로 너비를 보면은 이 축구하고 글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5개 막대 그래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다시 지정할 건데요. 현재 여기에서 너비 조절하는 게 안 보이죠?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오죠? 이 숫자 퍼센트 값이 커지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좁아져요. 그러면 저희는 150% 정도로 이렇게 1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출력처럼 막대 그래프 너비가 조금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써있는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이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설명선으로 가주세요. 여기 세 번째 것 있죠?
찾아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회전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노란색 핸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는 설정한 후에 조절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글자의 색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다면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그리고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을 때 저처럼 두 줄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입력한 후에 글자가 사라져 보인다면 너비, 높이 조금 더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테두리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왼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을 사각형에서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각 도형에 대해서 색상 전혀 지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두리는 모든 도형에서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모든 도형 동일하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도형의 윤곽선 검정,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두께 얇은 것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지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각각 회색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각각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도록 하세요. 이 도형은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죠. 서식의 회전의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먼저 편한 거 도형 먼저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게요. 스마트 아트가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위에서부터 쭉 찾아서 비슷한 모양 찾아야 되는데요. 이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찾아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하세요. 디자인 탭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죠? 위에 목록 열어주세요. 3차원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세부 조건의 첫 번째 것 보면 3차원의 만화가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지 흑백으로 출제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색이 조금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 회색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색 변경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것들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반드시 동일한 것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너비 조절할 수 있죠. 우선 완전하게 정확하게는 맞추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스포츠 활동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의 목록이 나타나 있는 홈탭이나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 별 및 현수막에서 찾을 수 있죠.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아직은 정확한 크기 완전하게 맞출 순 없으니까요. 대충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바로 옆에 동기레저 써있는 이건 스마트 아트예요. 이번에도 다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엔 찾아보면 이게 개수는 틀리지만 비슷한 모양이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딜리트 키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또 선택하고 이렇게 각각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다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요. 이제 스마트 아트 스타일로 가주세요. 목록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3차원 경사라고 되어 있죠.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 변경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글자의 색이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흰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우선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3개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생활 써 있는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아래에 여가 써 있는 도형 다시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나중에 이렇게 회전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써 있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배지라는 거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이번엔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아직 왼쪽에 대해서는 모두 글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도형을 만들 텐데요. 수요층 관심 써 있는 이 도형 목록에 아무리 찾아도 같은 도형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모양이 변형되어 있다 생각하고 만들면 되는데요.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을 찾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4개나 있죠. 이걸 조절하면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이벤트 축제 써 있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노란색 핸들이 하나가 있죠.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스포츠 용품 써 있는 도형 있죠. 기본 도형에서 도형 배지 옆에 십자형 있죠. 이걸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아래 운동 문화 써 있는 이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 가면은 양쪽 모서리가 잘려 있는 이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한 후에 보면은 노란색 핸들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하 대칭한 도형은 글자를 바로 여기다 입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다가 글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 클릭한 후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 안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 글자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텍스트 상자 찾기 편하게 여기에는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도형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활성화 써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별 및 현수막에서 모양 찾을 수 있죠?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핸들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흥미증대 참여의지 이건 같은 도형이죠. 그리고 여건 개선, 질적 변화 이것도 같은 도형이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만 만든 후에 크기, 위치 조절한 후에 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흥미증대 그리고 참여의지 이것과 같은 도형 찾아보도록 할게요. 순서도에서 도형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배치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으니까요. 적당하게 그려 만들어 놓으세요. 여건 개선, 도형, 이 도형도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 조금 가로가 넓게 커져서 모양을 찾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본 도형에 있는 이 도형이에요. 눈물방울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이 도형들 각각 글자들 입력을 먼저 해놓아 보세요. 우선 입력하고 복제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선 2개 도형을 복제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의 내용들 대충 배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 2개 도형 같이 복제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2개 도형 선택해서 Ctrl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하면 수평하게 이렇게 복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2개 도형은 같이 회전이 필요하죠. 2개 도형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그리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로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전체 동일하게 설정하는 거 작업할게요. 전체 도형들 다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도 같이 선택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이 굴림으로 되어 있죠. 굴림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우선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만 따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도형 중에서는 글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 활성화인데요. 우선
동일하게 같이 설정할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상태에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동일하게 지정할게요. 검정에 윤곽선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이 도형 선택을 해서 홈 탭 색상을 글자 색깔 흰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 테두리 두께 파선 바꿔야 되겠죠.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대시를 파선, 다시 도형의 윤곽선이 너무 얇으니까 두께 얇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운동문화 써있는 이 텍스트 상자, 여기에는 원래 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서식에 선 없음을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도형 안에 있는 것처럼 맞추기가 쉽죠.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은 실제 입력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각각 색상들 하나씩 선택해서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크기 위치 맞추도록 하세요. 도형에 대한 크기 위치 맞췄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마트 하트 2개 있죠? 이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동시에 글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도형과 상관없이 글자에 대한 걸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홈탭에서 여기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바깥쪽 전체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각각 스마트 하트는 글자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화살표만 있으면 되겠죠. 화살표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선에서 연결선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꺾이지 않은 이 선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 선택, 그리고 연결점 왼쪽에 가서 연결점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스포츠 용품의 왼쪽 연결점 여기에서 마우스 놓아주면 돼요. 선이 너무 얇은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그리고 두께를 너무 얇은 거 아닌 1포인트나 조금 위에 두꺼운 것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이 너무 옅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처럼 윤곽선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룹화하기 전에 전체 크기, 구성,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그룹화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왼쪽에 전체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만들어진 도형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을 해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선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건 날아오기 왼쪽에서죠. 날아오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여기는 나타내기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은 먼저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전체적인 각 슬라이드별 구성 그리고 전체 크기 다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중요하죠? 글자 틀린 것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검토가 끝났다면 파일도 최종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한 후에 감독관 PC로 실제 시험에서는 제출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을 했다면 감독관한테 제출된 거 확인하고 퇴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